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어떨지 이제 테스트나 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자존감이 지금 현재 낮은 경향이다, 네네. 떨어져 있는 경향이다 이랬을 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뭐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관찰을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의외로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골랐다. 자기 바구니에 넣더라 이랬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저희가 딱 떠오르는 거는 뭐예요? 우선은 좀 칭찬과 격려, 지지 뭐 이런 것들 해주면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세에서 6세 저희가 보통 말하는 유아 시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했다. 자존감을 테스트했단 말이죠. 이때 아이들의 그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에릭슨이 말했을 때 우리가 인생 주기를 살아가면서 그 발달 단계마다 거쳐야 되는 과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업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약간 그 목표 같은 거죠. 그 시기에 해야 그 되는 시기에 목표.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3세에서 6세 아이들 잘 보세요. 전부 다 내 거야. 그러죠?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킬래. 네. 예, 요즘 뭐 이렇게 혹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겨울인데도 여름 옷 입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요즘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를 막 꾸미는 거. 이 옷 입을 거야. 네. 네, 뭐. 그래서 엄마와 막 그 아침마다 싸움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죠. 무슨 애들이 그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때 이게 뭡니까? 주도성이에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거에 계속 이 커먼 상식에 자꾸만 미쳐가지고 아이를 억압하고 누르고 했을 때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걸 하지 마라. 그렇죠. 하는 게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때 보면은 주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그리고 조절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그냥 두는 거. 맡겨두는 거. 박사님,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여름에 겨울옷 입고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우선은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런 아이가 보통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야죠. 밖에서는 추위를 느낄 테니까 이제 겉옷을 뭐 준비해서 가지고 나간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아이가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부모는 그 부모에 대해서 뭐 역할을 여러 가지 좀 더,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릭슨의 이 발달 단계를 보면은 저희 환경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챙겨주려고 하고 위험하다 그러고 아빠들이 막 이렇게 그렇죠. 위험하니까 막으려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막 그 길에 나가면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뛰지 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에릭슨이 말하는 이 발달 단계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성이 없으면 그냥 주도적이지 않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주도성과 죄책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충분하게 그래서 예전에 무슨 과학자들 보면 뭐 라디오를 다 부쉈다. 선풍기도 뭐 분해했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야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저희들이 저거를 보고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새삼 저는 좀 느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켜 줄까라고 했을 때 이 틀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성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예, 물론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면 위험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만 제외하면 아이들에게 가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겠다, 여기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주도성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제재,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웬만한 거는 좀 두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모님은 그 비 오는 날 그 길거리를 갈 때 막 첨벙첨벙하면서 옷을 다
버리고 가는 거를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뭐 이방에 저렇게 된 거 하고 그냥 포기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는 굉장히 스스로가 좀 정리하는 거를 오히려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좀 이렇게 향상시켜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는 걸 좀 다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자기 주도성을 좀 더 열어주고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꼈을 때 그런 기분이 안 들게끔 케어해주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아동기는 이제 그 에릭슨이 말한 그 발달 과업 중에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근면성 대 열등감 뭘까? 조금 약간 개념이 열심히 하는 건가? 않을 텐데 이 시기 아동기의 특징은 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시기죠. 학교에 갔을 때 이 아동기의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 굉장히 올인합니다. 또래 집단.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는 집에서 있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또 뭐 형제들 이렇게 있었다면은 또 선생님하고의 관계 이제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는 시기가 학동기, 아동기예요. 그래서 근면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하세요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앉아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참고 앉아있죠. 그랬을 때 그 적절한 칭찬. 선생님이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줬을 때 아이들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그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칭찬을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준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엄마에게 막 자랑을 하죠. 엄마 선생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았어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 제가 칭찬에 약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랬어. 너무 좋았겠다. 뭐 이제 그러면서 학교 일상생활을 물어보고 오늘은 어땠어? 뭐 먹었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 그랬어? 그래. 옷 벗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 씻어? 이렇게. 그 다음 할 거를 맞아. 저희가 지시하죠. 그래서 사실 칭찬받고 막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 과업을 달성했다. 내가 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를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칼로 자르듯이 냉정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동기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면성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 뭐 성적이 오르고 이제 이런 부분도 덩달아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사실 아주 저학년의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작은 사소한 부분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쁘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말도 너무너무 신이 나서 또 와서 이야기하죠. 이쁘구나 라고 했다. 그러면 그래 라고 한다거나 피드백을 간단하게 한다거나 혹은 낯선 사람이 말을 걸을 때 대꾸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오히려 지적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게 가장 큰 그 이슈예요. 열등감이라는 게 원래 나는 되게 높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부모가 만약에 하찮게 여기면 그게 열등감으로 자리하는 거죠. 나는 못났구나.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일상적인 거라서 그런 거가 뭐 설마 영향을 줄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성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일, 친구들에게서 부러움을 샀던 일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인데도 어떻게 보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하찮다 보니까 무시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그렇죠. 그냥 나는 내가 한 거는 별로 중요한 거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서 자기 존중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는,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겠네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뭐
어떤 걸 이렇게 잘해 칭찬받았다고 하면 저는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너무 네. 사소하게 던졌는데 네, 네. 조카한테 그렇죠. 굉장히 반성을 네. 해야겠네요. 반성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해요. 네. 사과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하면 그 즉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듣고 싶은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성인보다 훨씬 단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쉬운 게 대상이 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동, 청소년기, 유아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들을 부모도 똑같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저도 조카에게 꼭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